안녕하세요. 캐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평소 어떤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관련해서 소개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구매했던 제품들을 리뷰해보면 제가 요새 어떤 제품에 관심이 있고 어떤 제품들이 실제로 제품을 생산할 때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제품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형이 이제 방금 최근 소비를 통해서 형이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 생각해 봤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또 얘기를 먼저 해줄 수 있다면? 나는 뭐 시즌 상관없이 그리고 꼭 입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옷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2~3개월 사이에 이제 구매했던 것들을 모아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고, 주로 이제 위쪽에 상위 제품들을 좀 보면 좀 흥미로운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나는 유럽에서 지내면서 유럽에서 만들어졌던 디자인에 관심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류의 디자인들을 볼 때, 이전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일단 한국에서 보여줬던 그런 옷들과는 좀 다른 이 유럽에서 만들어졌던 옷들의 특징이나 그런 재미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간단히 조금 최근에 구매했던 것들을 좀 소개를 해보면 제일 앞쪽에 있는 저 자켓 같은 경우 70년대 벨기에에서 만들었던 항공 점퍼거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뭐 MA1이나 여타 항공 점퍼에서 보여지는 디자인과는 좀 다른 분위기의 디테일과 그런 소재, 패턴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고, 실제로 저 당시에 이제 벨기에에서 선보이기 전에 동일한 디자인으로 프랑스에서도 그 디자인이 우선돼서 쓰여졌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럽 내에서는 특히 이제 밀리터리 의복은 나라가 다르더라도 그 디자인적으로 조금 효율적이다, 실용적이다라고 하면 한 디자인이 여러 나라에 같이 공통되게 소비됐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이제 데님 자켓을 가장 최근에 60년대 리바이스가 아닌 데님 자켓을 한번 찾아서 구매한 것도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보여지는 가죽 자켓 같은 경우는 70년대 이탈리아에서 경찰들에게 지급됐던 가죽 자켓이야. 그래서 해당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 이탈리아 폴리스 레더 자켓에 대한 존재나 디자인적인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이탈리아가 옷을 만들 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그 디자인적인 아름다움을 조금 대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그래서 레글런 형태의 어깨를 가지고 있고, 전면에 이제 포켓도 굉장히 간소화돼서 양쪽에, 그리고 중앙에 위치되어 있는 이 포켓 형태도 굉장히 독특해서, 내가 앞으로 제작해보고 싶다라고 느끼는 싱글 가죽 자켓의 형태와 굉장히 흡사하고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 디자인이기도 해. 그래서 이런 이탈리아에서 생산했던 이런 가죽 자켓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이어서 놔져 있는 스웨드 제품과 그 뒤쪽에 이제 더블 브레스트 형태의 레더 자켓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아르마니 제품인데, 8, 90년대 아르마니에서 많은 영감을 이제 받고 있고, 특히나 이 스웨드 레더 자켓 같은 경우는 밑단은 이제 시보리가 없는 게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모양이나 패턴적으로는 미국의 MA1과 흡사하지만 또 이제 다른 분위기를 좀 찾아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고, 실제 이 패턴과 이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만드는 옷들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영감을 받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더블 브레스트 형태의 프랑스 관공서에서 제공했던 레더 자켓,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는 르꼬르비제가 즐겨 입어서 르꼬르비제 자켓이라고 말하는 이 더블 자켓 형태를 90년대 아르마니에서 재해석해서 소개했던 제품이거든.
그래서 요 근래에 이제 해당 디자인을 일본 쪽에서 많은 재해석과 복각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형태적으로는 되게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나 또한 이제 오리지널 원 레퍼런스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착용했을 때 그 패턴과 그 모양새가 실생활에 적용하기엔 되게 투박하고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느끼지는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원 레퍼런스를 재해석한 것들의 그런 재료들을 좀 주로 이제 종종 찾아보기도 해. 이유라면 그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목적성이 강한 옷을 한 디자이너를 통해서 재해석된 지점에서 좀 더 해석 지점을 접할 경우 조금 더 이해가 더 편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르마니가 재해석했던 이런 더블 브레스트의 레더 자켓을 실제로 이제 구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을 덜어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변형이거나 내지는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지점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쭉쭉 보게 되면 이제 헌팅 자켓 종류가 좀 나오는데, 좀 긴 시간 찾았던 헌팅 자켓을 최근에 이제 구매하게 됐는데, 그 형태나 그런 밸런스감, 주머니의 위치, 이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언젠가 이제 한번 이 디자인을 베이스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최근에 이제 구매를 했고, 바로 뒤쪽에는 이제 프랑스 헌팅 자켓인데, 패치 포켓 형태가 아니지만 그 포켓에 그 스티치 자국이 있는, 그리고 플랩이 있는 프렌치 헌팅 자켓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굉장히 미니멀하고 그 형태감이 굉장히 모던한데 쉐입이 조금 아쉬워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다음번에 헌팅 자켓을 한번 또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매했던 것 같아. 뒤쪽으로 이제 뭐 피싱 자켓, 워크 자켓들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그 뒤쪽에 그 이탈리아의 그 덱 자켓이 최근에 이제 구매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덱 자켓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해군에게 지급돼서 입혀졌던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형태가 실제로 미국에서 시작돼서 이 유럽에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디자인들의 그 덱 자켓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흥미롭게 눈여겨보다가, 대체적으로 기장이 짧은 버전보다는 긴 버전은 좀 더 구하기 어렵고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긴 버전을 좀 찾게 돼서 그것들을 이제 보니 주머니의 형태나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굉장히 미니멀하고 단순화되어 있는 디자인,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선택하는 원단과 색상의 그런 선택 지점이 굉장히 모던하고 세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덱 자켓의 디자인과는 좀 이제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고, 뒤쪽으로는 내가 실제 이제 즐겨 입는 더플코트 제품들을 같이 놔봤어. 이유라고 하면 가장 최근에 이제 90년대 CP 컴퍼니에서 만들었던 더플코트의 아동 버전을 구매했거든. 그래서 실제 내가 입을 수 있는 사이즈감은 아닌데 색감이 너무 독특하고, 실제로 저런 컬러의 더플코트가 있으면 매력적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이템을 구매하게 됐고, 지금 사실 고민 중인 부분이 좀 있어. 뭐 고민되는 포인트라면 짙은 초록 색깔을 가진 이 더플코트를 소비자로 하여금 내가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소비자가 그 색상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내지는 실제 일상생활에서 좀 적용이 쉬울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거래처에 요청해가지고 컬러 개발과 그리고 원단 개발을 동시에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것들이 뭐 실제로 만들어질지 안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그 거래처를 통해서 원단을 얼만큼 구현해낼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어서 이제 이쪽에 한번 같이 놔봤고, 뒤쪽에는 오리지널 더플코트, 영국의 이제 해군에서 입혀졌던 오리지널 더플코트도 동시에 이제 같이 놓으면서 그 두 가지 디자인의 좀 차이, 내지는 그런 부자재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를 좀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있고, 가장 끝쪽에 이제 놔져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의 90년대 아르니스에서 만든 후드 코트거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제 장르는 아닌데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남성복 중에서
아직까지도 되게 고평가받는 곳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아르니스의 컬렉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르니스라는 브랜드의 옷들은 그 가치가 매해 올라간다고 느끼거든.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내가 이제 나한테 맞는 사이즈의 이런 후드 코트를 구하게 됐고, 실제 이 후드 코트가 가지고 있는 디테일적인 매력과 패턴적인 모던함이 나는 좋았어. 그래서 이것들을 적용해서 2026년도 가을 겨울에는 이를 좀 활용해서 코트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제품을 구하게 됐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가 실제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은 아니거든. 이런 소비 자체가 뭐 실제로 입혀지기도 하지만 입혀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소비인 것 같아. 그런데 옷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구매하면서 그 디테일을 보고 그런 디자이너들 내지는 그 시대적인 배경과 디자인이 됐던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옷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도 되고 많은 영감을 받게 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나는 형이 그동안 옷을 소비하는 걸 많이 봐왔잖아. 최근에 영상에서 소개한 것도 그렇고 8, 90년대 특히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디자인된 것들에 대해서 형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소개한 것도 그런 것들을 소개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뭐 언제라고 딱 이렇게 생각되어지진 않는데 자연스럽게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물건에 관심을 갖게 된 것들은 한 2, 3년 전에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좀 이렇게 경험했던 것 같고, 내가 이전에 이탈리아를 가기 전에 생각했던 이탈리아의 모습과는 실제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문화와 그런 분위기들을 봤을 때 그 내용들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탈리아 가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쓰는 색채, 물건을 만들었을 때 고려하는 부분들이 내가 실제 옷을 만들 때 많은 부분 닮아 있는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좀 실용적이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덜어내는 류의 그런 디자인들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갖게 되는 것 같고, 실제 이탈리아 디자인들을 보면 작은 차이지만 남성복이나 아니면 가구에서 보여지는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찾아보면 그런 좀 단순화된 구조와 실용적인 면, 그리고 그 멋을 한껏 부린다기보다는 절제되어 있는 지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탈리아 제품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느끼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색채감 그리고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프랑스의 디자인들도 물론 많이 찾아보기도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만들었던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있고, 실제 내가 요 근래에 이탈리아 생산된 가구들을 접해볼 기회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시류적으로 지금 우리가 디자인 쪽으로 내지는 이 패션 쪽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 자체도 어느 부분 이탈리아가 그동안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해서 그런 분위기도 같이 내가 그거를 느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혹시 빈티지 제품이 아닌 현행 제품의 것들을 형이 소비한 것들도 있는지? 대체적으로 이제 내가 소비한 것들을 모아보니까 빈티지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뭐 기성 제품들은 이제 소비한 것들도 물론 있더라고. 그래서 저 앞쪽에 좀 이렇게 같이 놔봤고, 우선은 최근에 내가 이제 신발을 만들면서 이 계속 그 스니커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색상이나 소재의 선택, 그리고 이런 아웃솔과 메인되어 있는 원단의 그런 조화 자체를 실제 빈티지를 보면서 많이 영감을 받으려고 8, 90년대 이제 소개됐던 여러 가지의 내가 좋아하는 선을 가지고 있는 빈티지 스니커즈를 많이 모으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는 뭐 제퍼셀의 되게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라인들의 그런 스니커즈들도 있고, 8, 90년대 이제 반스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었던 이런 신발들을 계속해서 모으게 되는 것 같고, 이 가운데 쪽으로는 최근에 이제 팬터 팬츠 두 종류를 구매했어. 그래서 옥슬로우와 그리고 45R이라는 브랜드, 일본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를 했고, 실제 이제 이 원단과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패턴적으로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이런 분위기 면에서는 내가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컬러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원단의 그런 색채감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고, 가장 최근에 이제 올해 구매했던 니트 중에서는 이제 옥슬로에서 만들었던 기본 크루넥 형태의 니트를 구매했는데, 크루넥 니트를 제작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빈티지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나열해 보면서 그 빈티지에서 갖고 있는 좀 올드한 패턴을 어떻게 해보면 조금 이렇게 내가 이제 추구하는 요소로 만들어낼까 싶어서 이제 경험해봤고, 뒤쪽에는 이제 커버올 자켓들을 조금 더 구매하면서 다양한 브랜드에서 보여주는 이런 커버올 자켓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입기 쉽고 적용이 쉽고 조금 더 유니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싶어서 다양한 소재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커버홀들을 구매를 했어. 그래서 그 뒤쪽으로는 이제 뭐 나나미카의 이제 패딩 베스트,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일레브라는 일본 브랜드인데 연령과 성별 그리고 시즈널하지 않은 컬렉션이 없는 그런 단순화된 옷들을 만드는 브랜드야. 우리가 입기 쉬운 옷을 만들고 그리고 관리가 쉬운 그런 컨셉의 옷들을 만든다고 해서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이들이 만들어내는 이 패턴 자체가 정말로 성별을 가리지 않고 연령을 떠나서 입혀지기 쉽게끔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브랜드야. 그리고 이제 가장 끝쪽에는 올 여름을 위해서 구매했던 빈티지 반팔 티셔츠들인데, 드레라는 브랜드를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반팔 티셔츠, 그리고 특별히 저지 소재 옷들을 계속 만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늘 이제 이런 빈티지, 새로운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빈티지 반팔 티셔츠들을 꾸준하게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최근 소비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나는 옷을 만들 때 이런 옷에서 오는 즐거움이 꾸준하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이것들을 쌓아갈수록 아, 내가 좋아하는 선이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요소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더 찾아가려고 더 열심히 부단히 제품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옷을 구매할 때, 옷을 만들 때 고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 늘 저희 제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컨텐츠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남성복 내지는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영상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